자, 오늘 어딜 가나 뭐 시장에서 화두가 된 거는 로봇 관련주들. 근데 로봇 관련주가 아니죠. 두산 로보틱스만의 흐름인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전체 반도체가 아니죠. 온 디바이스의 기준에 리노공업, 심텍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흐름이 리노산업하고 심텍 요 정도가 시가총액 1조 이상, 거래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실상의 꿈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 템버거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강한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오늘 8조 넘기면서의 흐름. 무서워서 겁이 나서 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가 그랬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못 가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만 가죠. 그 거래대금에 메이저의 수급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소형주에서 간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뭐냐면은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기 자체에서 자기가 알아서 생성해서 AI 기능을 다 표출해 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확장될 수 있다. 확장된다 이런 개념인데 오늘 이슈가 불거졌던 거는 삼성전자,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공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기술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겠다. 모바일에. 이 부분에 사업 전개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 높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슈가 하나 또 불거진 거는 갤럭시 AI 부분 내년 이제 출시되는 그 모델 기준에서부터 완전하게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지식재산청에 거기에 우리 특허 신청을 할 거야. 특허 신청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자신감을 좀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케팅 전략 부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인정이 될 거냐 부분은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걸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독점적인 사용을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찌됐든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됐다. 근데 어제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결국은 심텍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에 2%에 달하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뭐 오래간만에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됐죠. 어마어마한 강세. 그리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뭐 리노산업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그 교육할 때가. 그러니까 상승해서 2조 5천억. 거기서부터 또 올라와서 3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을 하면 거의 뭐 80%에 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도 지금 한 3% 올해 들어서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 물량만 들어와도 변동성이 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눌릴 때에도 거래 없이 막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싣고 가기에는 불편합니다. 결론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시세가 월등해지면 지금 삼성전자가 33%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80% 이상 83%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들이 진짜 시장에서 불꽃을 뿜어내는 그런 장대 양봉을 쭉쭉 내줄 때 언제요? 지금 바로 낼 수 있다라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소부장 쪽의 흐름도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거래대금이라도 좀 형성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천억 수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에 2천억이 거래가 터져. 시가총액 2,800억짜리에 2천억이 거래가 터져. 제주반도체 시가총액 2,400억짜리 1,700억이 거래가 터져. 매수매도. 근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매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매집을 해서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스템 거래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매수매도 그런 거래 속에서 매집은 없고 거래를 터뜨려 준 거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속된 표현으로 물량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시가총액 규모도 보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규모도 보시고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도 당연히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인정을 해주는지 그렇게 되면서 흐름이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도 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땐 리노공업이나 심택의 이러한 상승률이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들어오는 수익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은 이제 점진적으로 더 교육받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17일 날 리노공업에 대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나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나 그리고 로봇 관련주나 그리고 소부장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러한 실적 범위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응? 우리가 방송에서 교육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이거 끝내주는 종목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맨 끝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놓친단 말이에요. 맨 끝자락에서. 2차 전지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끝까지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 쳐다도 안 보는 떨어지는 칼날을 쳐다도 안 보는 그 위치가 돼야 되는데 실적은 검증이 안 되는데 자꾸 먼 성장성만 보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리노공업의 기준은 부정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돼 있고 또 가시적인 실적 개선폭이 나올 수 있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메이저들의 기준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매집률이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심리적인 면, 지금 시황, 업황이 좋아? 그거. 그다음에 수급, 메이저들이 들어오느냐. 또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께 만드시는 방법 이용철 전문가가 알려드렸었죠.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또 MTS에 방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외에 기술적인 부분의 거래대금의 수반 여부 그리고 캔들의 패턴, 이평선의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윤정도를 이미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 부분이 포착이 될 때 포착이 될 때 노란 통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거죠. 리노공업 얼마? 16일 날 16만 1,000원. 그리고요. 17일 날 18만 1,600원. 그리고요. 21일 날 18만 8,000원. 그리고 27일 날 19만 원. 고점이 19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쫙 뻗어 올라갔죠. 16만 원에서부터. 지금 장에 20%,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오는 종목에서 고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장에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최소 얼마? 1,000억 이상이어야만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와야 추세적인 강화 그리고 오늘처럼의 변동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변동률의 확산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예요. 신고가 랠리입니다. 내일장에 얼마요? 몇 주요?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무난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기준에서 리노공업의 흐름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잡는다면은 20만 원대 이상으로 훌쩍 넘길 수 있어요.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 준다면 그렇다면 목표주가 내일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심택이에요. 심택의 경우는 그나마도 PER이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PBR에 대한 부담 요인은 일부 있어요. 기술주니까 야 1.8배는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동률적으로 보자는 거죠. 1배 미만이면 저평가고 1배 이상이면은 조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구나. 물론 IT 관련주들, 성장주들의 경우는 PBR, PER이 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주력주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충분히 봐야 되고. 심택 같은 경우에 27일 날 어떻게 했어요? 37,500원에 포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포착이 돼요. 36,000원대.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상에서는 윤정도가 확인할 때 손으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거고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도 이거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교육은 이용철 전문가가 계속 해드린다는 거고 그 수식 넣는 거에 대한 교육은 윤정두가 매일매일 해드린다는 거예요. 야간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심택의 경우는요. 상승장악 확인형 떠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캔들이 중간중간 계속 매수 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심택은 안 미끄러져 있어. 개인 누적 수급 지금 약 400만 주 물량을 뺏겼는데 이렇게 된다면 심택의 경우는 얼마요? 10%의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다는 겁니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온 거죠. 거래대금만 충분해지면 돼요. 5MA, 20MA 거래량을 지금 넘겼어요. 하루 거래. 이 부분을 한 번 더 치고 들어올리면서 움직인다면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심택의 경우는 내일장에 28일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장 공략주로 올려드리고 나서 상한가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 상한가 잡아보자. 300만 주 이상 터지면 5에서 7% 이상의 변동률의 확장. 시초가 대비. 그리고 그 이상의 거래대금 터져준다면 변동성 확장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슈 부분은 그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률이 나오니까 전체 동반적인 섹터에서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내일까지 이어져서 반도체 쪽에서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